것은 남북 간 대결보다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중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인정 또는 최소한의 무기를 얻어냈다는 자신감이 담겼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건 작년 김정은이 방중하고 해서 그때 세 명이 동시에 서지 않습니까? 막무에 북중러가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지지까지 들여업은 북한의 핵 존재감 과신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파키스탄에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19일에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에 도달을 했고요. 이 공식 서명식이 6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내용입니다.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일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레바논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스라엘의 태도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가 주택가 주변에서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의 20개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4시간 동안 헤즈볼라 시설 70여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교회, 학교까지 공격받으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الجزائر ممكن متوقعين ابدا يجي فجاه فتحقيقي بصراحه عم بيتهلع كثير من الطب والتمريض والمرضى والجرحى اللي موجودين.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임박 소식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레바논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를 향해 테러 조직에 대한 원칙들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독자 군사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에 레바논 휴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بنابراین جنگ در همه جبهه‌ها خاتمه پیدا خواهد کرد از جمله در لبنان و تعهدی داده خواهد شد که دیگه آغازگر جنگی نباشند.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000명 가까이 숨지고 150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은 이제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고 자신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 기자들이 트럼프 2기 백악관 핵심 인사들의 내밀한 논의 내용을 담은 신간 정권 교체를 곧 출간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측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성범죄자인 앱스타인 파일 처리, 이란 전쟁 등을 주제로 백악관 상원실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장한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헛소리라고 말한 내용도 적시됐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세 생일을 맞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러시아 번영 타스 통신은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생일을 축하했고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꽤 상세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러시아가 원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영국군이 직접 나서서 작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제 제재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배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영국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 상공에 뜬 헬기에서 영국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선체에 진입한 대원들은 운항을 차단하고 수색을 벌입니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던 이 선박은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스미르투스. 그림자 함대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밀수출하는 유조선 집단으로 러시아의 주요 전쟁 자금줄로 꼽힙니다. 이번 작전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영국의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 선박을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vading sanctions to fund an illegal war in Ukraine will be countered with decisive action, and that's what we've done on this occasion. 스타머 총리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을 또 한 번 타격한 성공적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군의 조치를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스타머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토 작전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제재 위반 의혹을 받은 그림자 3단 선박을 잇따라 납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경제 조치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경진입니다. 전국 곳곳에